일본의 역사 왜곡은 다른 나라가 그렇듯 새 왕조를 건국한 개국 공신들이 전 왕조를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천황에게 아무 권력이 없던 14세기 때는 그나마 정확하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뒷면을 보면 일본의 천황은 말로만 성스러운 통치자였지 군권을 장악한 권력자들이 천황을 세우고 찬탈했습니다. 그래도 1920년대 일본의 경제가 빈곤할 때는 군국주의가 꿈틀거려도 상대적으로 두려운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경제대국을 이룬 일본의 지금은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군부를 미화하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행해진다면 일본의 군국주의 파워가 서서히 고개드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면 할수록 그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배우는 청소년들도 훗날 그들 스스로 일본이 저지른 침략과 전쟁의 흔적을 제거하는 데 분명 앞장설 것입니다. 또 세월이 지나면 역사의 진실은 더 깊은 곳으로 사라지고 그들도 무지한 상태에서 자기들 주장만 할 것은 뻔합니다. 하지만 일본이 대한민국과 연계된 역사를 기를 쓰고 없애려고 해도 그렇다고 역사서를 통째로 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최초의 문자로 기록된 일본 역사서는 620년 성덕태자와 그의 삼촌 소가 우마코가 편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가 우마코는 제가 백제편에서 언급했듯 한반도인으로 일본 내의 최고 군사 권력자였습니다. 645년 소가시 가문이 기울자 새로운 정권 집권자들은 한반도 도레인들이 외국 일본 정복자로 내용이 담겨있는 소가 우마코가 집필한 역사서를 다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힘이 센 나라가 약한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 많은 것들이 함께 유입되는데 당시 외국이 갖고 있던 문화적 요소의 거의는 한반도에서 흘러간 것이라 이 역사를 부인하려면 역사서를 없애거나 왜곡해야 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역사서는 덴무 천황이 구전으로 내려오는 역사를 어느 신하에게 집필하도록 명하였는데 그것을 712년 돼서 구전 역사를 고사기로 편찬한 것이 오늘날 가장 오래된 역사서로 남아 있습니다. 구전 역사를 참고했으니 엉성하기는 했지만 내용은 한반도인들이 일본에 끼친 내용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고사기를 편찬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내용을 감추려고 추리고 빼고 뺀다고 했는데도 완전히 감춰버리기에는 불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일본은 역사 왜곡 이외에 일본인들의 사고방식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것은 무조건 일본 것이라는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1980년대에 가장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만들어졌거나 일본에 전해준 것들도 자기들 손에 있으면 자기들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억지는 군국주의가 살아서 움직이면 더 강하게 표출될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만약 군부가 득세해서 도전적인 움직임을 보일 때 과연 저지할 수 있기는 할까요? 시민들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줄곧 자민당만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민당이 개헌위원회를 만들고 헌법을 수정하려는 데는 천황을 상징적 존재가 아닌 실권을 가진 국가기관으로 만들려 하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전쟁을 주동했던 실권자들은 천황을 이용하고 천황으로 하여금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인데 자민당 지지율은 변화가 없습니다. 아는지 모르는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원래 천황의 혈통은 4세기에 와서 우수한 무기와 기마병을 이끌고 배를 타고 건너온 한반도 부여족이었습니다. 부여족은 계속 지배계층으로 군림하다 훗날 통치권까지 장악했음에도 이러한 역사가 일본 교과서에 절대 기술될 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2차 세계대전 때 원자폭탄을 2방 맞았으니 그때를 생각하면 기가 죽을 만도 한데 아무 교훈도 반성의 기색도 없다면 앞으로 친군국주의 부활은 우리 모두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느 미국 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3세기에서 8세기 사이에 일본 문화사에서 한국의 영향을 모두 제거한다면 남아나는 것이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순수한 일본 고유 문화가 이루어졌다는 10세기에 와서도 일본 대궐에서 가장 신나는 일 중에 하나는 대궐 사람들 중 누가 제일 한국 춤을 잘 추는지 가려 뽑는 행사였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이제 일본의 역사 왜곡은 의미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도 극소수의 일본을 대표하는 사람들 중에 소신이 있는 사람을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67대 다케오 호쿠다 전 일본 총리입니다. 그는 대중 앞에서 그의 조상이 1500년 전 한반도에서 규슈로 이주해온 한반도 도레인 혈통임을 공포했었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은 71대부터 73대까지 총리를 역임한 나카소네 야스히로입니다. 그는 만찬 연설에서 6, 7세기 일본의 역사는 분명 한국인들이 일본에 전해준 기술과 문화가 아니었다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나머지 삶의 배경은 상반된 내용이라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